두 사람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하기만 했다. 마침내 마릴라가 어설프나마 구원의 손길을 뻗쳤다. 자, 그렇게 울 것까진 없단다. 아니요, 있어요. 아이가 머리를 반짝 치켜들며 말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고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만약 아주머니가 고아인데 자기 집이 될 줄 알고 찾아간 집에서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주머니도 눈물이 날 거예요. 아, 이렇게 비극적인 일은 여태껏 없었어요. 오랫동안 지어보지 않아 어색하긴 해도 떨떠름한 미소 같은 것이 마릴라의 딱딱한 표정에 부드럽게 떠올랐다. 자, 이제 그만 울어라. 오늘 밤 널 문 밖으로 내쫓진 않을 테니 어떻게 된 일인지 알 때까진 여기 있어도 좋아. 이름은 뭐니?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간절하게 말했다.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코딜리어라고 불러달라니 그게 내 이름이냐? 아니요, 제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셨으면 해서요. 정말이지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코딜리어가 아니라면 뭐란 말이냐. 앤 셜리예요. 그 이름의 주인이 마지못해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제발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세요. 어차피 제가 여기 잠시 있을 거라면 절 뭐라고 부르시든 아주머니한텐 상관없잖아요. 네? 앤이란 이름은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낭만적이지 않다니 앤이야말로 아주 훌륭하고 반듯한 이름이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 마릴라가 차갑게 대꾸했다. 앤이 설명을 덧붙였다. 어머, 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코딜리오라는 이름이 더 좋을 뿐이죠. 전 제 이름이 코딜리오라고 늘 상상해 왔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랬어요. 어릴 적엔 제럴딘이라고 상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코딜리오가 더 좋아요. 그래도 굳이 앤이라고 부르시려거든 제발 이가 붙은 앤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르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니? 마릴라가 차 주전자를 들고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머, 많이 달라요. 훨씬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아주머니는 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때 종이에 인쇄되듯 그 이름이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전 그래요. N이란 글자는 정말 끔찍해요. 하지만 이가 붙은 N은 훨씬 품이 있어 보이거든요. 만일 이가 붙은 N으로 불러주신다면 코딜리어라고 부르지 않아도 참아볼게요. 알았다. 그래. 이 자가 붙은 애나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말해보겠니? 우린 스펜서 부인한테 남자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 고아원엔 남자아이가 없었던 거니? 아,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는 분명히 11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절 추천하셨고요.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주머니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젯밤엔 너무 기뻐 한숨도 못 자는걸요. 앤이 매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원망한 듯 말을 이었다. 어째서 역에서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기쁨의 하얀 길과 반짝이는 호수만 보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을 텐데. 마릴라가 매슈를 쳐다보았다. 이 아이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슈가 허둥지며 대답했다. 저 아이는 우리가 집에 오면서 나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릴라. 난 말을 넣으러 마구간에 가야겠어. 돌아오기 전에 차를 준비해줘. 매슈가 나가자 마릴라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스펜서 부인이 너 말고 다른 아이도 데려왔니? 릴리 존스를 데려오셨어요. 릴리는 5살밖에 안 됐는데 아주 예뻐요. 머리칼도 밤색이고요. 제가 밤색 머리에 예쁘게 생긴 아이라면 절 데리고 있을 건가요? 아니, 우린 농장에서 메시 오라버니를 거들 남자아이가 필요해. 여자아이는 소용이 없어. 모자를 벗어라. 모자와 가방을 현관 탁자 위에 놓아두마. 앤이 힘없이 모자를 벗었다. 얼마 안 있어 메슈가 돌아오자 다들 자리에 앉아 저녁을 들었다. 하지만 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버터 바른 빵을 우물거려도 보고 자기 접시 옆에 놓인 가리비 모양 유리 그릇에 담긴 사과잼도 억지로 입에 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음식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마릴라는 그게 마치 심각한 문제라도 되는 듯 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엄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구나. 앤이 한숨을 쉬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음식이 넘어가세요? 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대답했다. 정말이세요? 그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아니, 없단다.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제가 어떤 기분인지 모르시겠네요. 그건 정말 아주 나쁜 기분이에요. 뭘 먹으려고 하면 덩어리 같은 게 목구멍에 올라와 삼킬 수가 없어요. 초콜릿 캐러멜조차 말이에요. 2년 전에 초콜릿 캐러멜을 하나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이 정말 좋았어요. 그 뒤로 초콜릿 캐러멜을 잔뜩 가진 꿈을 꾸곤 했는데 그걸 먹으려고만 하면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못 먹는다고 너무 언짢아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음식은 더할 나위 없이 맛있지만 도저히 넘어가질 않아요. 마구간에서 돌아온 후 줄곧 한마디도 않던 매슈가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지쳤을 거야. 방에 데려가 재우는 게 좋겠어, 마릴라. 마릴라는 앤을 어디에다 재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바라고 기다리던 남자아이를 위해 부엌방에 이미 자리를 봐놓긴 했지만 그 자리가 아무리 말끔하고 깨끗하다 해도 어쨌든 여자아이 잠자리로는 맞지 않아 보였다. 그렇다고 집 없는 아이를 손님방에 묵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 동쪽에 있는 지붕 및 다락방만이 남았다. 마릴라는 초를 켜들고 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앤은 현관 탁자 위에 놓인 모자와 가방을 들고는 시무룩하게 마릴라의 뒤를 따랐다. 복도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으며 작은 다락방은 그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다. 마릴라가 3발 달린 세모 탁자 위에 초를 올려놓고 침대 이불을 젖혔다. 잠옷은 있겠지? 마릴라가 물었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꽉 끼긴 하지만요. 고아원에서는 물건이 남아돌 만큼 넉넉한 적이 없어서 뭐든 빠듯해요. 적어도 제가 있던 고아원처럼 가난한 곳은 다 그래요. 전 꽉 끼는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목 뒤에 레이스가 달리고 길게 끌리는 멋진 잠옷을 입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죠. 자, 어서 옷을 벗고 자거라. 좀 이따가 초를 가지러 올 테니. 널더러 초를 끄라고 하지 못하겠구나. 불이라도 낼 것 같으니 말이다. 마릴라가 나가자 앤이 아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횡댕그렁한 하얀 벽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앤은 저 벽들도 아무런 장식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닥도 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둥근 매트만 가운데 깔려 있을 뿐 썰렁하긴 마찬가지였다.
방 한 구석엔 짙은 색의 둥근 기둥 4개가 달린 높다란 구식 침대가 놓여 있었다. 맞은편 구석에는 앞서 말한 3발 탁자가 있었는데 장식이라고는 아무리 뾰족한 바늘이라도 휘어질 만큼 딱딱하고 볼록한 빨간색 벨벳 바늘꽂이가 전부였다. 탁자 위에는 가로 15cm, 세로 20cm 정도 되는 작은 거울이 걸려 있었다. 탁자와 침대 중간에 눈처럼 하얀 무슨 레이스 커튼이 달린 창이 있고 창 반대편에 세면대가 있었다. 방 안 가득 뭐라 말할 수 없는 엄숙한 기운이 들어차 애네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들었다. 애는 울면서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꽉 끼는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베개 깊이 얼굴을 파묻고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마릴라가 불을 끌어와 보니 초라한 옷가지들이 바닥에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고 요란스레 들썩이는 침대만이 누군가 있음을 말해 주었다. 마릴라가 천천히 애네 옷가지를 집어 노란 의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초를 들고 침대 맡으로 갔다. 그리고 조금 어설프긴 해도 딱딱하지 않은 투로 말했다. 잘 자거라. 순간 놀랍게도 애네 하얀 얼굴과 커다란 눈이 이불 밖으로 쑥 튀어나왔다. 아주머니는 오늘 밤이 제 평생 가장 불행하다는 걸 아시면서 어떻게 잘 자란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앤이 원망하듯 따졌다. 그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마릴라는 부엌으로 천천히 내려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매슈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사실 매슈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았다. 마릴라가 불결한 습관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못 견디게 피우고 싶을 때면 마릴라도 슬며시 눈 감아주곤 했는데 남자에게도 감정을 풀 만한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마릴라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다. 참 이거 난처하게 됐네요. 직접 가지 않고 말을 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로버트 스펜서 가족이 중간에 얘기를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우리 중 한 사람 내일 스펜서 부인 만나러 가야겠어요. 꼭이요. 저 아이를 고아원에 돌려보내야 하니까요. 매슈가 떨떠름하게 대꾸했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래야겠지라니요.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글쎄다. 저 앤 정말 좋은 아이야 마릴라. 그렇게 여기 있고 싶어하는데 다시 돌려보낸다는 게 너무 안 됐잖아. 매슈 오라버니, 설마 저 아이를 데리고 있자는 말은 아니겠죠? 매슈가 물구나무 서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어도 마릴라가 이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궁지에 몰린 매슈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 맞아요. 저 애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저 애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지. 갑자기 매슈가 뜻밖의 말을 했다. 매슈 오라버니, 저 아이가 오라버니한테 마법이라도 걸었나 보군요. 오라버니가 저 애를 집에 두고 싶어하는 게 훤히 보이잖아요. 매슈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글쎄다. 저 아이는 참 재밌는 아이야. 나도 저 아이가 여기서 오면서 했던 얘기를 너도 들어봤어야 하는데. 네, 말은 정말이지 빨리 하더군요. 나도 단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게 장점이 되지 못해요. 나는 말 많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고아 여자아이는 필요 없다고요.
또 그렇다고 쳐도 저앤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가 아니에요. 어딘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안 돼요. 저 아이는 자기가 있는 대로 당장 돌아가야만 해요. 매슈가 말했다. 농장일이야 프랑스 남자일을 구하면 돼. 그리고 저앤 내 말동무가 되어줄 거야. 마릴라가 잘라 말했다. 말동무가 없어서 심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 아이를 기를 생각도 없어요. 매슈가 일어나 파이프를 치우며 말했다. 그래, 물론 내 말이 옳겠지 마릴라. 난 이만 자러 가마. 매슈가 침실로 갔다. 마릴라도 설거지가 끝나자 냉정하게 찡그린 얼굴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위층 동쪽 방에서는 외롭고 정에 굶주린 외톨이 아이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